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일본은 패전 직전에 있었고 수많은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전장에서 흩어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섬, 아나타한 섬에서 벌어진 사건은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아나타한 섬은 북마리아나 제도에 속한 작은 화산섬으로 인구도 거의 없고 외부와의 교류도 드물었던 고립된 장소였습니다. 이 평범한 섬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단 한 명의 여성과 32명의 남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생존해야 했던 극한 상황 때문이었죠.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 여성, 히가 카즈코가 있었습니다. 카즈코는 원래 섬에서 남편 격인 남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전역에서 벌어진 미군의 공습과 해전으로 인해 수많은 일본 군인들이 난파와 표류 끝에 이 작은 섬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배를 잃고 목숨을 간신히 건진 군인들, 그리고 원래부터 섬에 살던 몇 명의 주민들까지 합쳐 결국 이 외딴 곳에는 남성 32명과 여성 단 한 명이 남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이들은 자신들끼리 오랜 고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협력과 생존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바나나와 코코넛을 따고 작은 동물을 사냥하며 비에 의지해 물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섰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성인 카즈코의 존재는 점점 갈등의 불씨가 되었고 작은 섬은 곧 욕망과 질투, 권력 다툼의 무대로 변해갔습니다. 훗날 언론은 그녀를 아나타한의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별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고립된 공간 속에서 벌어진 비극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 남자들과 히가 카즈코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섬에서 살아남으려면 먹을 것과 물을 함께 나누고 불을 피워야 했기 때문이죠. 바나나와 코코넛, 타로 같은 열대 작물은 기본적인 식량이 되었고 작은 새나 도마뱀을 잡아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남자들은 군인 출신이 많았기에 임시 막사를 짓고 비를 모아 물을 저장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었지만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몇 달, 몇 년이 이어지자 불안과 피로는 쌓여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단 한 명뿐인 여성 카즈코의 존재가 점차 단순한 동료에서 다른 의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즈코는 원래 남편 격의 존재였던 기쿠 이치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균형은 깨졌습니다. 이후 카즈코는 농원 기술자와 가까워졌는데 이 관계가 알려지면서 남자들 사이에 질투와 경쟁이 싹텄습니다. 카즈코가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따라 권력의 흐름이 바뀌었고 남자들은 그녀의 곁을 차지하려 끊임없이 다퉜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억눌린 욕망과 소유욕은 점차 집단 내부를 갈라놓는 불씨가 되었고 섬은 생존의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의 전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섬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바로 총기였습니다. 섬에 추락한 미군 비행기에서 권총과 소총, 그리고 실탄이 발견된 것이죠. 처음엔 사냥용으로 쓰였지만 곧 무기는 생존을 넘어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총을 손에 쥔 자는 카즈코와 가까워질 수 있었고 다른 남자들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총기는 법과 규율을 대신하는 절대적인 권력이 되었고 그로 인해 불신과 두려움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목숨을 건 경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총기가 등장한 뒤부터 섬은 점차 피로 물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발적인 충돌이었지만 곧 누군가는 카즈코를 차지하기 위해 또 누군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약 13명의 남자가 섬에서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총격, 칼부림, 사고, 그리고 원인 모를 실종까지. 원래 동료였던 이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고 작은 섬은 점점 생존의 무대가 아닌 죽음의 덫으로 변해갔습니다. 남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불씨는 극에 달했습니다. 누군가는 카즈코를 두고 싸우다 죽었고 또 누군가는 총구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차츰 공포와 증오를 카즈코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퍼졌고 마침내 남자들은 비밀리에 모여 그녀를 제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모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계획을 알려준 것이죠. 카즈코는 그날 밤 밀림 깊숙이 숨어 목숨을 건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지켜줄 남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본능적인 생존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숲속에 몸을 숨긴 카즈코는 며칠이 아니라 한 달 가까이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열매와 빗물에 의존하며 밤마다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속에서 불안에 떨었죠. 하지만 그 고립 속에서도 끝내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섬 근처에 접근한 미군 선박이 보였고 카즈코는 필사적으로 옷자락을 흔들며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미군 병사들은 그녀를 발견했고 그녀는 극적으로 섬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년 가까운 고립의 시간, 수많은 죽음이 뒤따른 비극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여인. 히가 카즈코의 이름은 이후 아나타안의 여왕이라는 낙인과 함께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히가 카즈코가 본토로 돌아오자 일본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아나타안의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호칭은 존경이 아니라 호기심과 비난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살아남은 강인한 여성으로 보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수많은 남자들의 죽음에 책임을 돌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카즈코 자신은 원치 않았던 이름과 시선 속에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언론의 과열 보도와 대중의 시선은 그녀를 끝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회의 그늘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나타안 섬 사건은 이후 다양한 매체에서 재조명되었습니다. 1953년 할리우드 감독 조제프 폰 스턴버그는 이 이야기를 영화 아나타안으로 제작해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소설시 안더 케이지 등 여러 문학 작품과 회고록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작품들은 사건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여왕과 남자들이라는 자극적인 구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히가 카즈코의 삶은 오랫동안 왜곡된 이미지 속에 남아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건은 인간의 욕망, 고립 속의 권력, 생존 본능을 극명하게 드러낸 비극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